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젤 집시입니다. 지난 8월 7일 캘리포니아 델러노에서 포도를 상차 후 약 4일을 열심히 달려서 조금 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캠브리지에 위치한 롭로사에 딜리버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캠브리지는 토론토까지는 약 한 100km 가량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번 트립의 이동 경로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캘리포니아 델러노에서 포도를 상차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리조나하고 뉴멕시코를 거쳐서 텍사스 북서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캔사스, 미주리, 일리노이를 거쳐서 미시간을 간통한 후 디트로이트 윈저 국경을 통해서 캐나다를 입국해가지고 최종 목적지 온타리오주 캠브리지까지 이동한 약 한 2600마일 4200km의 여정이었습니다. That's funny. I didn't want to do that. 맥도날드 오다가 나왔습니다. 아우, 맥도날드 이거는 진짜 먹기 싫은데 먹을 게 이것밖에 없네요. 이 토릭스탑에 익스트림 베이컨 밀이라는 거 하나 시켰거든요. 라지 콕 하나하고 프렌치 프라이스하고 해가지고 가격이 $8 32 나왔네요. 8불 32.
이걸 테일윙이라 그러거든요. 테일윙. 연비 때문에 이게 해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많이는 아니고 대충 그냥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은 전체 돌아다니는 차에 한 2~3%? 한 2~3% 정도가 회사들이 이걸 다 설치해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거는 사이드 윙 스포일러라 그러고요. 요거는 테일 윙 스포일러. 요 트럭이 달리면은 요 트레일러 요 뒷부분에서 공기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싹 이렇게 말려들죠. 그게 그러니까 차를 갖다 뒤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걸 와류라 그러죠. 와류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장치죠. 그러니까 공기가 흘러가지고 공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연비 때문에 이래 다니는데 북미 트럭들은 이게 할만한 게 워낙 장거리를 다니니까 1리터당 0.1km만 하더라도 그게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세복되죠. 회사에 트럭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기 투자만 해놓고 나면 조금 더 낫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니다 보면은 초짜 아저씨들이 그 차 갖다 대고 할 때 쿡쿡 이렇게 요걸 모르고 그냥 바로 이렇게 후진을 해가지고 쿡쿡 이렇게 쥐어 박아가지고 망가뜨려 갖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트레일러도 많습니다. 이게 문 열 때는 요 부분을 딱 금 잡고 딱 안으로 싹 이렇게 오므리고 문하고 같이 열고, 아무튼 그런 장치입니다. 와이파이 잡아야지, 핸드폰으로. 오늘은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경 통관 서류를 하나 다운을 받아 인쇄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죠.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인쇄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쇄가 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ACIE 매니페스토 포 캐나다라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캐나다 들어가는 거는 ACI,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ACE 그렇습니다. 무슨 약자지?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레퍼런스 넘버, 컴퍼니하고 컨베이언스 레퍼런스 넘버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그 파스 넘버입니다. 요 화물마다 송장 보낼 때 바코드를 하나하나씩 딱 이렇게 제가 미리 딱 부착을 한 다음에 미리 보내주거든요. 요 바코드 넘버는 제가 알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포토 오브 엔트리는 윈제 엠보스드 브릿지, 드라이브 네임은 챙기 초이, 트럭 넘버는 1911, 라이센스 플레이트, 트레일러 넘버는 50416, 트레일러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 근데 신먼트, 이게 신먼트 넘버고, 타입은 파스, 그러니까 요 바코드로 한다는 그 말이죠. 파스. 퀀티티는 1980박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엔트리 넘버거든요. 요 넘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 넘버, 이게 이제 세관 통관이 됐다는 아무튼 그런 넘버거든요. 콘사인은 로우, 메이플 그로브, 코모더티는 그레이프. 요거만 주면은 이제 통관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저 트럭은 왜 레카에 달려갖고 오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고차는 아닌데 고장 차량인가 봅니다. 하이웨이에서 브레이크 다운된 모양입니다. 참고로 디젤 집시는 놀 때는 끈적끈적하고 아주 질퍽하게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때는 아마 끈적이고 막 아무튼 축축한 게 굉장히 싫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지난주에 제가 마이애미 갔을 때 우버 드라이버한테 물은 적이 있거든요. 야, 나는 캐나다에서 왔는데 여기 살아라면 못 살 것 같다. 왜? 이러더라고. 너무 습하다. 내가 조금 전에 2차 타기 전에 샤워하고 나왔는데 벌써 내 몸이 막 이렇게 끈적인다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여튼 그 친구가 아주 걸짜게 대답을 하대요. 사람이 못 살 곳은 없다. 살다가 보면 적응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드라이버도 캘리포니아에서 마이애미로 이사 온 지가 뭐 4, 5년 정도 됐다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 캘리포니아에서 마이애미로 이사를 오려고 집도 알아보고 준비도 했겠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3번을 캘리포니아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갔답니다. 도저히 날이 너무 습해서 못 살겠더라고. 그래갖고 뭐 살다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더라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못 살 곳은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만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뭐 있는 밴쿠버야 어찌 뭐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진 않은데 저 마니토바, 사스카투안 저럴 때 되면은 제 눈으로 영하 48도까지 확인까지 한 놈입니다.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 이야, 사람이 여기서도 생활을 다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인간이라 하는 게 대단하다 싶은 게, 겨울이 그만큼 혹독한 만큼 여름은 그만큼 또 더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또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여름은 뭐 습도 거의 없습니다. 올 여름은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캐나다도 해마다 저 밴쿠버나 저런 데 보면 한 2, 3일씩은 열대야가 가끔씩 조금씩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은 제가 집을 나와 있어도 날씨 체크는 한 번씩 해주는데 뭐 밴쿠버 저쪽에 31도도 뭐 하루 이틀씩 올라가고 뭐 날씨 보면은 거의 27도, 8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올 여름이 캐나다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름이 시원하니까 그의 겨울이 진짜 춥던가 그의 겨울이 따뜻하던가, 해마다 겪어도 그냥 뭐 겨울이면 당연히 춥겠지 싶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여름도 집까지 게 뭐 이제 한 길어봤자 1, 2주 있으면 이제 물러갈 겁니다.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그 동물이나 모든 환경이 우주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8월 15일 딱 지나고 나면은 그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벌써 그 조금 속에 있는 물은 벌써 차가운 냉기가 딱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기 힘드실 만큼 되게 조금씩 이렇게 덥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 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은
여름 집 가실 게 뭐 갈 때 되면 갑니다. 한겨울 북풍 한설이 지 아무리 매섭고 지 아무리 세차게 몰아붙여도 살랑살랑 불어오는 뭐 봄바람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여름에 열기가 지 아무리 뜨거워도 아침 저녁으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 산들바람을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아이씨, 내가 말해놓고 나도 억수로 멋지네. 좀 안 멋집니까? 열심히 달려 올라가던 도중 돌쇠 기름이 다 돼버렸네요. 현재 위치는 블루밍턴입니다. 블루밍턴. 이름 예쁘죠? 블루밍턴. 블루밍턴 일리노이에 위치한 파일럿 트럭스탑에서 돌쇠 기름을 반탱크만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포도를 무겁게 실어주는 바람에 이 자식들이 하루에 한 번씩 주유하기도 귀찮아 죽겠어요. 어우, 버스 기사 매너저 왔어. 기름 채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름 다 넣고 다시 인터스테이트 55번 I-55로 복귀를 합니다. 아, 그리고요, 아마 트럭 운전을 좀 하신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뭐 기름량 가지고 그렇게 미세하게 뭐 중량을 따지고 그럴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경우가 전혀 없으라는 법은 없죠. 북미에서 만약에 트럭을 시작하시는 분들, 뭐 조금 하신 분들이라도 이런 경우를 잘 못 당하면 잘 그렇게 흔히 접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주 측에서 시퍼 측에서 상차를 하고 딱 나와가지고 그 근방에서 개근을 해봤을 때 중량이 거의 조금 예를 들어 한 200-300파운드 정도 오바다 그렇게 됐을 시에 저 스케일들에서 어지간한 경우는 300파운드까지는 그냥 이렇게 봐주거든요. 300파운드 해봤자 14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큰 트레일러에 뭐 톤수로 따지는 이 큰 트레일러에 140km 해봤자 진짜 세발의 피죠. 그런데 뭐 어떤 드라이버는 뭐 500파운드까지 봐준다 하는 뭐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말은 믿지 말고요. 그런 거는 그 스케일 마스터, 그러니까 그 웨이 스테이션에 어떤 사람이 중량 체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예 결과가 이렇게 싹싹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진짜 뭐 아예 FM이고 진짜 빡친 사람 만났으면은 뭐 300파운드만 오바돼도 일단은 오바는 오바지 않습니까? 오바는 오반 거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소프트한 사람 만나면은 뭐 알았다, 그 정도는 일단 봐줄게 하고 일단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사과 딜리버리 할 때 사과가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사과가 중량이 진짜 여분이 한 200-300파운드만 놔놓고 꽉꽉 다 실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과는 싣고 딱 움직인다 이러면은 무조건 기름 탱크에 기름을 갖다 풀로 못 채웁니다. 항상 한쪽 탱크만 가득 채우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내 트럭에 기름량이 예를 들어 갖고 딱 하프 딱 절반 있고 차에 총 중량을 달아보니까 한 200-300파운드 정도밖에 더 여유가 없다. 예를 들어 79,800파운드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하주 측에 가가지고 야, 내
좀 중량이 오버됐으니까 한 팔레트 내리자 하여튼 그런 말 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파주 측에서도 중량이 오버되게 실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제 기름을 이제 많이 못 채운다는 아무튼 뭐 그런 결론이 나오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애매한 경우 있다고요. 제가 그때 기름을 안 넣고 다니까, 기름을 넣지 않고 다니까 200파운드 밖에 여분이 없더라고요. 200파운드 밖에 여분이 없었는데 제가 기름을 넣고 나니까 한 400파운드가 지금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저 지금 트레일러 쪽이. 이럴 때 기름량이 차 전체 무게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계셔야 지금 내가 전체 중량이 얼마니까 기름을 어느 정도 채워갖고 어느 정도를 채워갖고 움직이고 그 다음 주유소에 가갖고 또 어느 정도 채우고 하는 그런 일단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못 모르고 막 나는 기름은 무조건 만땅이다 하고 무조건 만땅 꽉꽉 채워갖고 다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갖고 기름이 뭐 어느 정도 사용하기 그 전에 뭐 개근장을 딱 들어가 버리면은 바로 오버돼 갖고 저울이 울겠죠. 기름이 통상적으로 1리터당 기름이 무게가 약 한 850g인가 840g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1리터당 1kg가 조금 못 됩니다. 기름이 밀도가 0.883이던가 뭐 833이던가 아무튼 그랬거든요. 밀도가. 그러면은 1리터당 그냥 kg 단위로 딱 계산을 해보면은 840g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60g 모자라는 1kg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될 때는 어차피 차량 전체 총중량을 따져야 되니까 어차피 조금 더 보태가지고 계산을 하자 이겁니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계산을 할 때 1리터당 1kg로 그냥 1kg로 계산을 되면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자, 내가 이제 저 앞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500리터를 더 채울 거다. 500리터를 더 채우면은 차량 전체 무게가 500kg가 더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겁니다. 0.5톤 500kg가 반드시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500kg가 조금 못 되겠죠. 430kg나 그런 밖에 안 되겠죠. 이제 그거는 실중량이고 이제 내가 계산될 때는 그거보다 계산을 조금 더 못해 가지고 계산을 되고 있으면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kg 단위고, 미국에서는 주유량은 전부 다 갤런을 따지고 무게는 전부 다 파운드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1kg가 2.2046파운드지 않습니까? 1kg가 2.2046파운드. 그냥 간단하게 1kg는 2.2파운드라고 계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1갤런이 3.78리터지 않습니까? 그냥 1갤런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우리는 계산을 되자고요. 그러니까 1갤런을 그냥 간단하게 4리터로 보시면 딱 맞아요. 4리터. 1갤런을 4리터로 보시고, 그러면은 1갤런당 4kg라 하는 그런 하여튼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1kg가 2.2파운드로 계산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갤런당 8.8파운드라는 그런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1kg가 2.2파운드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1갤런이 4리터니까 4 곱하기 2.2 하면은 8.8파운드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경우, 북미에서 운전을 뭐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런 사람들도 요 디젤 무게하고 파운드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알고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디다. 제가 여기서 16년 동안 운전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눠봤을 때 정확하게 내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2명인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조금 약하게 계산을 될 것 같으면 100갤런을 넣으면 800파운드가 더 늘어나신다 생각하면 되고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계산을 할 것 같으면 한 800, 한 80파운드, 한 900파운드 계산 잡으면 딱 맞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1갤런을 넣으면은 약 한 8.8파운드, 100갤런을 더 채워버리면은 880파운드, 조금 약하게 계산을 되면은 한 800파운드 정도 더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여유를 두고 계산을 되시는 분들은 한
한 900파운드 정도 더 늘어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진짜 거의 잘 없습니다. 뭐 1년 365일 중에서 화물을 이렇게 상하차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진짜 애매하게 중량이 진짜 뭐 목구멍까지 딱 올라와 가지고 한 200-300파운드 밖에 여유가 없고 기름은 많이 못 채우고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경우가 잘 없다는 게 이제 아예 없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슬기롭게 자기가 이제 기름을 맞춰 가지고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자주 넣어 가지고 다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이제 그 주유량하고 요 내가 얼마를 주유를 했을 때 요 주유량이 내 차 전체 총 중량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낭패를 안 당하실 거 아닙니까? 반대 차선에 또 뭐가 난리가 났구만. 사고가 사건이가. 사고인가 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있네. 아우, 기아 모하비하고 포드 퓨전인가 그거하고 막 사정없이 갖다 밀어버렸네. 모하비가 이겼네요. 모하비는 멀쩡한데 포드 퓨전이 막 박살이 나버렸네. 아이고, 조심들 하시지 않고서는 참말로